안녕하세요. 메들랑입니다. 공방 창업 길라잡이 편으로 지금 두 번째 편 준비를 했습니다. 공방 창업 매니저라고 이제 이름도 한번 붙여봤고요. 상가만 계약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생각을 맨 처음부터 했었어요. 제가 지금 공방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지금 운영 중인 게 3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가를 계약하면 모든 준비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무모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렇게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니까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공방을 운영하기 좋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컨텐츠를 준비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상가를 계약할 때 당시에 저는 한 5군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가를 계약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마자 바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온라인 쇼핑몰을 문 열면 되겠지? 취미반이나 자격증반 운영하면은 한 명만 등록해도 기본 130만 원 이상인데 이걸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학원 강사를 오랫동안 하고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거의 한 10년 정도 강사 생활을 하다가 학원 운영을 했을 때 처음에 한 몇 개월 정도는 수강생 유치가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되니까 홍보 효과도 좋았고 대기자도 있을 만큼 저는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당연히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플러스 그때 당시에는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제 삶에 지쳐 있었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좋겠지. 100번 강조해도 모질하지 않은 바로 초기 자본은 무조건 조금만 써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린 스타트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먼저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출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며 SNS며 온라인 쇼핑몰이며 사람이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직원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많이 쓰고 대출을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방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자본을 무조건 조금만 쓰고 상가하는 데 있어서 보증금,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가 계약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공방 창업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버벅거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 안에는 꼭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더 한 이유는 제가 공방 창업 길라잡이라고 준비하기 전부터 공방에서 제가 느꼈던 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움이 됐다라는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래도 구독자가 500명 이상 되었어요. 또한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단톡방에 같이 오셔서 서로 고민되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 공방을 완전히 오픈하기 전에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상가 계약을 하면은 내가 좀 낫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하려다 보니 말이 막 정리가 조금 덜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필요 내용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좋은 정보들이라고 생각하는 보너스 내용들도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초기 자본도 중요하지만 매달 나가는 그 반복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있죠. 월세라든지 저는 처음에 월세도 냈지만 캡슐도 달았었고요. 그리고 정수기 그리고 그 세스코도 설치를 했었고 기본 매달 나가는 비용이 한 70, 80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는 형태로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많이 준비를 해서 돈을 투자하면은 당연히 그 이상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돈을 아끼지 말고 쓰자. 그래서 대출도 받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소상공인 이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적게 해줘서 대출도 받으면 내가 이걸 선투자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올바른 투자일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엔 경제 공부하면서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게 됐었거든요. 자, 상가가 필요하다. 그 이유를 명확히 하자. 상가 계약 말고 다른 방법이 상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원데이 클래스 사람들이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미반, 그 다음에 자격증반을 하려면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저는 온라인 쇼핑몰로도 제품을 팔았었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를 오픈해서 사람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자체가 저랑 맞지가 않았어요. 원데이 클래스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1인당 받아야 될 금액이 생각보다 높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료비 대비. 그리고 당연히 그 1시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PT라든지 운동 받을 때 이제 PT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이랑 뭐 강의라든지 해도 기본 1대1 수업은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니까 공방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저의 개념은 어떠냐면은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하루 오늘 즐거움을 얻고 싶었던 건데 그거 대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플러스 저는 저녁 시간에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전에 일해서 저녁이 딱 저녁 늦게까지가 아니라 9 to 6나 10 to 5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의 그 하루 이 패턴이랑 이 원데이 클래스 하기 위해서랑 맞지 않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휴식도 하고 가정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쓰고 싶었어요. 이거는 건방지다라고 느끼실 수 있죠. 워라벨이 어딨냐 창업했는데 그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는 참고로 고등학교 3학년 딱 수능을 치고부터 거의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쉰 게 2주였나요? 과외하고 학원 강사를 하고 대학원도 다녔었고 그리고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도 했었고 공부방도 창업을 했었고 그냥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31살 때 공방을 창업했기 때문에 인생을 좀 즐기고 싶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바꾸고 싶지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했을 때 그만큼 아웃풋 컸다면 지금도 뭐 주말도 일을 하고 저녁에도 일을 했겠죠? 하지만 나의 그런 고생스러움, 나의 그 모든 시간을 갈아 넣는 거에 비해서 아웃풋은 적고 사람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외의 시간은 충분히 즐길 거 즐기고 해야겠다. 상가 계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다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상가 계약이라는 거는 오픈을 했을 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근데 매달 나가야 되는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원데이 클래스에 맞는지 취미반에 맞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 반도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방금 오픈한 사람한테 자격증 반 취득하는 거 원하십니까? 사실 잘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제발 생각해야 돼요. 돈이 점점 적어지면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점점 불안해지고 투자 비용이 아까워집니다. 그럼 조급해지고 가격이 싸진다거나 내가 지금 이걸 뭐 하고 있지? 라는 뭔가 이상한 감정과 생각들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벌어져요. 즐겁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창업을 했는데 더 이상 즐거움이 없고 정말 매일매일이 힘들고 귀찮고 괴로운 날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시간을 미뤄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위치가 나한테 맞는 것일까? 나에게 맞는 대상은 누구일까? 만약에 내가
중고등학생, 학생들, 학부모님 상대하는 게 좀 편하고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제공하는 게 좋다. 그럼 학교 근처에 공방을 오픈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는 출강으로도 이 선생님을 뽑아줄 수도 있고, 어머님들 뭐 이렇게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 연수 프로그램 할 때 근처로 구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데이 클래스가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부터 공유 공방 아니면 공유 카페, 그 다음에 공유하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도시별로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 센터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센터도 있고 중장년을 위한 센터도 있고, 그 센터들을 보면은 이 공간을 대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 공간이 없더라도 그런 센터 안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오픈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NS로 홍보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너스 타임에는요, 먼저 상가를 계약하기 전 내가 월 얼마 정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남을 돈이 충분히 모여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센터라든지 공공기관이 없을까? 있을까? 그 다음에 샵인샵 개념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연습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지금 3년이 넘었지만 한 1년 반 정도는 저한테 연습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습 시간이, 저는 돈을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 쓰면서 연습 시간을 썼거든요. 만약에 지금 3천만 원이 있었다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에 정말 꼭 필요한 투자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연습하는데 저는 돈을 너무 많이 낭비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방 창업 길라잡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됐던 건 맞지만, 제가 여기까지 버텼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못 버티고 너무나도 두렵고 조급해지고 겁나서 그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상가를 계약하기 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맞는가, 나한테 정말 맞을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돈이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최대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개념들, 그런 방식들을 계속 찾아 나가 보세요. 그리고 소모임 같은 경우에도 공방을 오픈하기 전에 난 이런 취미생활이 있는데 같이 한번 프로그램 해보고 싶다, 듣고 싶으신 분 재료비만 갖고 같이 해봐요. 그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나의 경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를랑 또한 저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은 완성이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